재산 기준에 대한 기본 공제액이 일괄적으로 5천만 원까지, 지역가입자의 37.1%는 재산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게 된다. 자동차 기준으로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 자동차는 아예 내지 마. 안녕하세요. 영농닥터 김영택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발표했는데요. 2단계 개편안이 곧 실행될 예정이고, 원래는 7월에 반영을 하더라도 7월부터 바로 고지서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11월에 이제 반영된 고지서가 날아가야 되는 건데, 9월에 반영을 해서 9월 달부터 고지서를 바꿔서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6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재산세 신고 7월달에 내시고 하면 그 자료가 이제 10월에 넘어가서 11월부터 반영을 해서 이듬해 10월까지 이렇게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는 건데, 9월달에 바로 이제 바꾼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 이제 수렴하겠죠. 그렇게 해서 9월달부터 고지서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11월부터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계에서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왜 소득, 재산, 자동차까지 다 부과를 하는 거야. 왜 지역가입자가 봉이야? 왜 자꾸 다 받아? 근데 직장가입자는 물론 회사가 내주는 게 반이긴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반밖에 안 낸단 말이야. 근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다 합쳐서 100%를 다 내는 거야. 왜 그러냐고. 왜 지역가입자를 봉처럼 만드냐고. 그래서 우리도 좀 혜택 좀 주라 라고 했던 내용들이 조금 반영이 됐는지, 2단계 개편안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됐으면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는 것이고, 그 반영 혜택으로 인해서 내 보험료가 줄어드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이 정도 내용들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에는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의 65%는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내려가는지 2022년 6월 29일 연합뉴스 기사고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산정해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너무도 슬픈 일이죠. 9월부터 바뀌는 2단계 개편안에 대해서 지역가입자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5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더 좋아진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전보다 좋아지는 점 5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인하했습니다. 재산 기준에 대한 기본 공제액이 최대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됐던 것을 일괄적으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재산이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했더니 1억이 나왔어. 그 중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5천에 대한 것만 건보료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37.1%는 이 공제하고 나니까 재산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4,500만 원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됐어. 계산해보니까. 그리고 5천만 원을 공제해보니까 낼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37.1%가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37.1%는 재산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혜택이 좀 생긴 거죠. 자동차 기준으로는 차량 가액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4천만 원 미만 자동차는 아예 내지 마, 이렇게 된 거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중고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만 건보료를 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부과 대상이 원래 179만 대였는데 내로 167만 대가 없어졌어요. 167만 대의 차량들이 더 이상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지역가입자에게는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에 대한 것을 균형화시켰다. 뭐냐면 소득 분위를 97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있었어요. 연소득 뭐 얼마까지는 몇 점 이런 식으로 97등급을 나누고 있었는데, 직장가입자는 그냥 소득에 대해서 6.99% 곱해서 계산하면서 지역가입자는 왜 이렇게 해? 그래서 소득정률제라는 걸 도입해서 소득에다가 곱하기 보험료율을 곱하는, 보험료 6.99죠. 직장가입자하고 똑같이 이걸 부과하겠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도 들쭉날쭉했던 것을 오히려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득 최저보험료 적용하는 게 14,650원이었거든요.
뭐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14,650원만 내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까지 좀 확장을 하긴 했으나 이 최저보험료는 14,650원을 19,500원으로 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19,500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려버리면 좀 불편하잖아요. 14,650원 내시던 분이 5,000원 정도를 더 내셔야 되니까 매월, 그러면 소득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최대 2년까지는 아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 내도 되고, 그 이후에 2년 동안은 50%만 더 내게 하고 4년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19,500원을 내시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감조치를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직장가입자에게도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수, 그러니까 월급 외 소득이 있을 때 연 3,400만 원이 초과되면 그거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했던 것을 2천만 원만 초과를 해도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연수입이 4,800만 원이 근로자가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3,000만 원 발생할 때, 전에 3,400만 원 기준일 때는 이거에 대한 건보료를, 추가 건보료를 내지 않았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준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추가로 1,000만 원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건보료를 더 내게 한다. 대신 2천만 원은 기본공제, 보수월에 월급에서 받는 보험료는 13만 9,800원, 절반 50%를 곱했어요. 월 4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6.99에 50%니까 3.45% 곱해서 13만 9,800원을 그냥 내 직장 그 건보료로 내시는 건데, 소득월액보험료, 이 소득에 대한 월액보험료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기본공제는 빼준 상태에서, 왜냐면 원천징수가 됐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해서 6.99%를 더하면 58,249원. 이건 50% 제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따로 추가 과외로 수입을 벌인 거에 대해선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가 받은 거니까 그냥 네가 100% 다 내. 그래서 58,000원에 추가 보험료를 내시게 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유리한 점 네 번째는 보험료 충격에 대한 완화 장치를 좀 뒀다. 피부양자 탈락하시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원래 안 내시던 분이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가 있었으면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건데, 갑작스럽게 피부양자가 탈락을 하시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되시면서 건보료 부담이 새롭게 발생을 하게 되죠. 얼마? 14,650원 이상 발생하게 되죠. 이 보험료 부담에 대한 완화 제도를 시행한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4년 동안은 보험료를 경감하겠다. 얼마씩? 1차년에는 80%를 감하겠다. 10만원 나오면 2만원만 내셔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만원 나왔는데 60% 감하니까 4만원만 내셔라.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내고 10만원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시게 되겠다. 5년 후부터, 4년 지나고 5년째부터 정상 납부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경감장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요건 현행 9억 원의 기준을 유지합니다. 이 기준 유지하는 거 외에 1,000만 원 소득이 넘고 3억 6천이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5억 4천 기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들을 고려해서 완화 조치를 하는 건데, 재산 요건도 원래는 더 낮추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9억 원 기준도 낮추고 5억 4천 기준도 3억 6천으로 낮추려고 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가입자에게 좋아지는 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나라에서 또 다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산세 인하 조치를 해서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내는 건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인하 조치가 있었습니다. 6월 달에 발표를 해서 7월에 재산세 고지분부터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내리는 방안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7월이니까 고지서들 발행되고 있겠죠. 과세 표준액 계산하실 때는 사실 이게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내 집이 시세 10억의 주택이다. 근데 공시가격은 7억이야. 60%만 곱하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니까 6, 7, 42, 4억 2천이 내 과세 표준액인 거죠. 근데 이걸 45%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시가격 7억인 내 집의 과세 표준액은 약 3억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45%로 줄어드니까. 대신 1가구 1주택자의 하나입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유리해지는 점이 되겠죠. 플러스 알파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지역가입자가 봉이야?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부과를 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까지 다 보는 거야. 제가 보기엔 2단계 개편안에서
지역가입자에게 혜택을 줬던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조족지혈이다. 얼마 효과 없습니다. 아예 소득만 보게, 재산에 대한 거, 자동차에 대한 거 빼줘야죠. 직장가입자,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되지 않으니까 50%를 낼 수 없고 100%를 다 내야 되는 거는 오케이, 뭐 한다고 쳐도 우리도 소득에 대한 것만 봐달라는 얘기죠. 제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라서 이거에 대해서 더 좀 열을 쏟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 조치는 조족지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난쟁이 똥자루 같은 정책이다. 물론 건강보험료 체계 자체가 1인 1 건강보험료 체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한 형평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직장가입자에 대한 것과 지역가입자에 대한 형평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옛날에 들었던 노래인데 그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형평성을 제고해서 똑같이 부과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국회에 반영이 될지 보건복지부 산하에 반영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부과했으면 좋겠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다른 데서 뭐 기초연금, 뭐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조건에서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 이자, 배당소득 다 산정하고 있잖아요. 왜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을 좀 맞춰줘라 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지금도 내고 있지만 은퇴 이후에도 소득이 없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계속 1인당 1 건강보험을 추구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기준은 낮아질 것이고 언젠가는 나는 그 기준 안에 들어서 피부행제에서 탈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노후에 내가 살아가는 먹고 입고 자고 거주하고 이런 것에 대한 소득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소득도 준비를 하셔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준비 가능하신 시기에, 지금 여유가 있는 시기에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연금만 받아서 쓸 거야가 아니에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그동안 3, 40년 일을 해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60세 이후부터 살아가기에는 너무 빡빡하단 말이야. 왜? 90세, 100세까지 살 거니까. 그럼 그때까지 소득이 없으면 내가 먹는 것도 힘들지만 사는 것도 힘들지만 건보료내기도 쉽지 않다. 그럼 건보료에 대한 재원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언제부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에 대한 고민들은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상담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1600-0456, 4560대의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번호 1600-0456으로 전화 주시면 이에 대한 고민들을 잘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아까 누르셨죠? 좋아요 누르셨죠?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